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진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 입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대입 전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히 마이진로 진학연구소 임형욱 소장님이 학교밖 청소년의 대입 전형과 지원 전략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진학 컨설팅 마이윤이 강예은 대표님께서 학교밖 청소년의 대입 성공 사례 및 입시 꿀팁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 현재 8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도 있고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시가 다가올수록 많이 긴장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먹지만 생각처럼 안 되어 지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더욱이 이런 무더위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심삼일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원래 작심삼일이란 뜻은 굳게 마음 먹은 일이 3일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저는 자주 계획을 세우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런 나에 대해 번번이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작심삼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다가 멈추면 또 중간에 작심삼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작심삼일이 모이다 보면 어제보다 나은 무엇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나의 적성, 나의 꿈을 늘 들여다보면서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작심삼일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경기도 31개 도시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여러분의 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2학년도 검정고시생을 위한 대입성공 전략 설명회 강연을 맡은 메가스터디 교육그룹 진로진학연구소 임형욱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경기도 꿈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만큼 객관적이고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입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진로는 그 메가스터디 교육그룹의 진로진학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진로진학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성적 위주의 진로진학 설계 이외에도 다양한 진로진학 루트를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희망하는 분야를 창의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간단하게 강연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진로라는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해 주시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온라인 설명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설명회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검정고시 대입이라는 입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입시에 대한 부분은 커뮤니티의 Q&A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만 하시면 얼마든지 이걸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네, 지난 5월 18일 날 저희가 마이진로에서는 전국의 검정고시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전 설문을 받았는데요. 이 설문에서 1378개의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봤을 때 많은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일단 검정고시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성적별 지원 가능 대학과 또
갈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능 최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또 전문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기타 학점원 행제나 편입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생활기록부, 또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포함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2022학년도 현재 어떤 입시 흐름, 그리고 또 제도 분석을 통해서 신입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20여 년 동안 다양한 입시를 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목고라든지 일반고라든지 또 특성화고,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시와 수시에 대한 입시 정보들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친구들이 무조건 성적에 맞춰서 아니면 상위권 대학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입시의 비효율성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전공이 유연하지가 못하고 좀 경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일정한 시점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인생일 텐데요. 우선 자기 성적에 맞춰서 아니면 진로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전문대를 가서라도 나중에 학점을 더 이수해서 대학원을 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취업을 해서 또 선취업 후진학으로 가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편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대에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희소한 스펙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학생을 100명으로 봤을 때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누구나가 다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 대학을 가겠다라는 친구들 중에서 23%가 인서울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요 8개 대학 출신의 친구들이 취업을 할 때 취업률이 어느 정도라면 65%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취업하는 친구들은 100명 중에 2.3명에 불과합니다. 자,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면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이 매겨지지만, 이어령 교수님 말처럼 각자의 방향으로 서로 달린다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들 역시 취업이나 학력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0대의 다양한 것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나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아가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입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죠. 자,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대학교의 정원, 대학과 전문대학, 뭐 사이버 대학까지 포함해서 입학 정원이 49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만 18세 인구가 47만 6천 명입니다. 즉 대학교 입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더 적죠.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군대를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이 되면 미충원 규모가 12만 4천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가 다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 또 어떤 학과 또는 어떤 전공을 하느냐가 더 관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는 게 다음 장에 있는데요. 네, 세 번째 트렌드는 대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올해 2월이었습니다. 정시 추가 모집에서 서울 지역과 지방대학의 경쟁률을 한번 보게 되면 서울의 13개 대학은 경쟁률이 55.3대 1이었고요. 지방의 72개 대학은 0.14대 1이었습니다. 네, 이 제목은 또 신문 기사의 제목인데요. 학생 없는 캠퍼스, 지방대 미달 인원이 500명 이상이 수두룩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경북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 국립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 경북대가 지난 5년 동안에 약 3,000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 여러분들이 아마 검정고시로 했을 때 수능 최저를 보는 그런 국립대를 얘기하는데요. 3년 동안 15,000명 정도가 자퇴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서울에 있는 12개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신입생들 중에서 재수 이상을 한 친구들의 비율이 65.6%로서 5년 전에 거의 5대 5의 비율에서 이제 65.6으로 그 포션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재수나 삼수를 해서라도 인서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대는 점점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자퇴를 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재수나 삼수를 해서라도 진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향후 5년 동안에 50개 대학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에 어떤 전공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로드맵으로 앞으로 향후 진로를 설계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전반적으로 2022학년도 입시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검정고시 출신의 친구들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정보가 잘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 설명회의 의뢰를 받았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입시 정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검정고시 출신의 친구들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 또 전문대학 진학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올해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학은 꼭 6개 정도를 반드시 넣어 주시고요. 전문대도 최소 4개 이상을 지원하셔서 총 10개 이상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씩 하나씩 좀 풀어갈 것인데요. 한두 개를 지원하고 마냥 합격을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대학 쪽과 전문대학을 토탈해서 약 10개 정도, 10개 이상을 한번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입시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입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수시는 정시 모집에 앞서서 지원하는 전형이죠. 자, 대학은 6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시 대학은 6번을 지원할 수 있고요. 전문대의 경우에는 지원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죠.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대학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세 번을 지원할 수가 있고 전문대는 역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를 6회, 정시를 3회를 지원할 수가 있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 모두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시의 전형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전형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이고, 네 번째는 실기 전형이죠. 네, 이 4가지 전형이 있고요. 정시의 경우에는 원점수나 또 표준 점수나 백분위나 등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한테 이 마이진로 대입 가이드북이 제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이드북을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용어를 한번 보게 되면 전형 요소라는 게 있죠. 학생들을 어떤 재료로 평가할 것인가가 이제 전형 요소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명지대의 경우에는 교과 플러스 면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전형 요소는 교과와 면접이 되는 것이죠. 어떤 데는 실기와 면접이 있다 그러면 전형 요소가 실기와 면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학생부 100이나 또 교과 100이다 이러면 전형 요소가 교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전형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형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형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가 60%다, 면접이 40%다, 그러면 이거는 교과 전형이 되는 것이고, 서류가 70이다, 또 면접이 30이다, 그러면 서류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괄 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를 거쳐가면서 학생들을 선발하죠. 제가 계속해서 좀 비유를 드는 게 명지대일 것 같은데요. 명지대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교과로 100%를 선발을 합니다. 5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1단계에 있던 교과를 70%를 반영하고 면접에서 30%를 반영합니다. 즉 1단계에서 우수한 친구를 5배수만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최종으로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괄 합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번에 선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과가 70에 면접이 30이다 하면 동시에 교과를 7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고 또 면접을 30점으로 환산해서 그거를 총합을 내어서 선발하는 게 일괄 합산입니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능이나 아니면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이런 것은 정량적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서류 등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을 정성적 평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이 850점인 친구와 900점인 친구가 있을 때 900점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량적 평가가 될 것이고요. 서류를 봤더니 이 900점 친구는 학원을 다니면서 900점을 만들었고 이 850점의 친구는 혼자서 독학을 했다라는 게 있다면 850점을 선발하겠죠. 이게 정성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비교 내신은 뭐 뒷부분에 가서 더 상세하게 나올 테고요. 그 다음 명목 점수, 실기 점수도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중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이것을 똑같이 평가할 것이냐 또는
국어, 영어, 수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느냐라고 했을 때 후자 쪽에 가까우면 그게 가중치를 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도 뒤쪽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입시 용어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이해는 한번 해보시고요. 네, 2022학년도 올해 대입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의 경우에는 대학은 6번을 쓸 수가 있고 전문대학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학에서 선발하는 모집은 2번이 있는데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을 단 1번을 하게 되고요.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1차 모집과 수시 2차 모집을 나누게 됩니다. 즉 대학은 수시 1번, 3번을 모집하고 대학을 6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전문대학은 수시 1차 모집과 수시 2차 모집으로 나누어지고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일정들을 그대로 보게 되면 9월 달에 대학 수시와 전문대학교 수시 1차가 진행이 됩니다. 9월 10일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죠. 11월 달이 되면 수능 시험을 보게 되고 전문대에서는 수시 2차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대학과 전문대학의 수시 1차, 즉 9월 달에 하는 모집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수능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수시 모집, 즉 9월 수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4년제 대학 수시에 합격하면 전문대 수시 2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시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그게 추가 모집이다 하더라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대학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들 중에 검정고시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과 선호하는 대학과 선호하지 않는 대학의 전형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시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입시의 성격. 입시가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죠.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서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1등급은 상위 4% 안에, 즉 100명이 있다면 4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되는 것이고요. 2등급은 7%의 범위를 보이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 토탈에서 11등 이내에 들어야 2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3등급은 23%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2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23%는 소위 말해서 인서울권에 진학하는 비율이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서열이 존재하게 되고 100명 중에 23명이 그 인서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시에서, 수능에서 4과목을 봤을 때 국어와 수학과 영어와 탐구, 탐구가 2개가 있겠지만 그걸 하나로 봤을 때 이 4과목 평균이 3등급 안에 들어야만 인서울권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에서 약간 분홍색으로 표시했던 4등급이라는 친구들이 재수를 해서 노란색인 1, 2, 3등급에 들어가는 것과 7, 8, 9등급의 친구들이 재수를 해서 1, 2, 3등급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다를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좀 효율적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 3등급 이내에 있는 친구들이 재수를 했을 때 성적이 오른 경우는 약 51% 있지만 3등급 미만의 친구들이 재수를 했을 때 재수를 성공한 비율은 32.4%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인서울권으로 무조건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맞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는 효율성이 필요하고 또 전공에는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 설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입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진학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또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성적이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최대한 좋은 곳에 진학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합격 이후에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입 전형을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6회, 정시 3회, 또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학은 수시가 교과, 종합, 논술, 실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시는 수능과 실기 위주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전문대학은 수시 1차, 또 수시 2차, 그리고 정시가 있더라,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 검정고시 출신의 친구들이 진학을 하려고 할 때 왜 이렇게 검정고시생이 선호하는 대학은 안 뽑지, 선발하지 않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시기 때문에. 자, 수시는 전형이 4가지라고 했죠. 전형이 교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논술과 실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시의 경우에도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위 말해서 수시라고 하는 것은 학교 단위 서열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하는 무슨 과고가 있을 것이고 외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사고도 있고 또 일반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다른 성향의 학교들이 있는데 같은 등급대를 다 같은 점수를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인서울권이 되겠죠. 선호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선호하는 대학들은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해요. 앞서 제가 입시 트렌드를 말씀드릴 때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대학의 양극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호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모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수한 친구를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비선호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일단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형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수능의 경우, 정시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순간 1등부터 100등까지 성적이 매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우리가 상위 3%까지만 합격을 받겠다. 또 중위권은 6%까지는 받겠다. 이런 서열이 되겠지만
수시의 경우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성적이 좋아서 성실한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정말 우수한 친구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논술과 실기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내신으로만 선발하기도 하고요. 또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내신이 우수한 친구네요. 다만 수능 최저가 충족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또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서류, 즉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자기소개서라는 것들도 있겠죠. 논술의 경우에는 대학별 고사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출제를 하고 이 수준에 맞는 이 정도를 맞추면 우리 학교에 다닐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나 논술로 필터링을 만들게 됩니다. 실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아시게 되는데요. 전형별 모집 비중인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선호하는 대학은 선발을 하려고 한다. 또 비선호하는 대학은 모집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교과, 학생부 교과로 모집하는 게 43.5%입니다. 제일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에는 교과 비중이 12.1%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 12.1%는 모든 친구들이 또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장 추천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각 학교마다 뭐 2등 이내는 지원할 수 있다. 뭐 10명 이내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원을 줄여놓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수능 최저까지 해놓기 때문에 실제 검정고시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교과가 43.5%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친구들이 선호하는 대학들, 소위 말해서 서울권이라고 하면 검정고시로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종합으로 넘어오게 되면 종합은 15개 대학이 비중이 35.6%죠. 그러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의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을 많이 선발한다라고 있겠지만 제가 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은 말 그대로 학생부가 있어야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술이 있고 실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맞나요? 라고 물으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가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인서울권 대학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지대나 삼육대나 성공회대 정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안양대나 성결대나 대진대, 용인대 이런 순으로 해서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수능을 좀 준비를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되면 지방국립대에 우리가 말하는 전남대나 전북대, 충남, 충북대, 경북대나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또 수능을 준비하지 않으면 국립대를 또 지원하기가 또 쉽지는 않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전형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문대학과 대학의 모집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대학은 수시를 한 번을 모집을 하고 전문대학은 수시 1차와 수시 2차를 모집한다고 했는데요.
수시의 경우에는 대학의 경우에는 75.7% 9월 달에 진행이 되죠. 전문대의 경우에는 수시가 88.4%인데 그 중에서 9월에 진행되는 수시 1차가 약 70%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월 수시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이 돌고 돌아서 그럼 검정고시 친구들은 입시에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리하지는 않은데요. 불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검정고시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은 검정고시로만 가지고는 판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나 아니면 논술 등을 준비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일반고 친구들은 없을까 하면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보여지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수능 3등급과 3등급 이내 그리고 내신 3등급 이내 보여지는 걸로는 노란색으로 보여지죠. 이 친구들은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진학이 가능하죠. 그리고 수능은 3등급 이내로 들어가는데 특목고처럼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친구들은 학교들은 내신 성적을 받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정시나 논술로 진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서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내신이 좀 잘 나오면 수시 학생부 종합으로는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시나 정시에서 3등급 밖에 있는 나머지 77%의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서울로 가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일반 고등학교의 3.5등급 이하의 친구들과 거의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민들을 좀 넘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일반고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수능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검정고시만 준비하게 되면 3.5등급 이하의 친구들과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전문대는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월등하게 유리한 게 고등학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체적인 평균들을 쌓아오면서 지원을 하게 되지만 우리 검정고시 친구들은 검정고시 시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교 내신으로 환산하면 일반고 친구들의 등급 받는 것보다는 월등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즉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입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전략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2022학년도의 어떤 입시 흐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대입에 대한 용어라든지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정고시생인데 이 검정고시생의 입장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생각보다 적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가 전달을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검정고시 친구들이 지원 가능한, 그러니까 검정고시 친구들에게만 특화된 전형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검정고시생들의 대입 전형은 딱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수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실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실기는 은미체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교과, 종합, 논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학생부 교과를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로 다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이 노란색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수능 최저 없이 검정고시로만 지원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명지대와 삼육대, 성공회대, 대진대, 성결대, 신한대, 용인대, 안양대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인데요. 가천대나 인천대, 경기대, 을지대, 평택대, 한경대가 있고요. 지방 국립대가 수능 최저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좀 제가 뒤쪽에 설명을 드리고요. 논술은 또 상위권 대학, 또 종합 전형도 상위권 대학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논외로 하고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그리고 이번 설명회 때 이 설명회를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네. 수능 없이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 많은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그 길을 가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게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표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 최저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 X로 보이는 것은 수능 최저가 없다, 즉 수능 반영 없이 검정고시로만 선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수능 최저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비교 내신 환산표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비교 내신을 환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취득한 검정고시 성적의 평균을 비교 내신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이, 예를 들어서 대진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평균이 85점 정도가 나왔다, 대진대가. 그러면 4등급인 거예요. 84점 이상이 4등급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성적을 평균을 내어서 비교 내신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각각 검정고시를 본 과목들을 비교 내신으로 환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어, 영어, 수학에 가중치를 두고 사회과학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추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일일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교 입학처에 가면 성적 계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고, 큰 틀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받은 검정고시 성적 평균점을 가지고 비교 내신으로 환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대학마다 비교 내신을 환산하는 점수가 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대진대는 95.6이 되면 3등급을 부여하겠다. 명지대는 100점이면 2등급을 부여하겠다. 삼육대는 95점 이상이면 2등급을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눠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립대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했을 때 보통 3등급 이내에 들어야 합격권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과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명지대인데요. 명지대가 100점을 맞으면 2등급이 되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성적 계산하는 방법에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명지대에서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게 되면 2등급이긴 하지만 일반고의 2.5등급 친구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이 가산점의 차이 때문인데요.
올해는 검정고시를 만점을 받으면 역시나 2등급이지만 가산점을 비교했을 때는 일반고 친구의 3등급과 같아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명지대가 조금 더 가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3, 6대가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인서울권의 3, 6대 그 기회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 수준으로 보면 대학 수준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인 수능 성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명지대는 인문계열이 서울에 있고 자연계열이 용인에 있겠죠. 3, 6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서울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보게 되면 명지대 인문계열, 그 다음에 3, 6대 인문과 자연계열, 그리고 명지대 자연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나눠져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명지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지대가 1단계가 교과가 100%를 보고 5배수를 선발한다고 했죠. 단계별 전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단계에서 교과 70과 면접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명지대를 가려면 과연 몇 점이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를 5배수를 선발하거든요. 근데 2단계에서 교과 70과 면접 30을 통해서 최종으로 선발을 합니다. 즉 1단계에 합격했던 친구들의 80%가 2단계에서 떨어져 나가요. 단계별 전형에서. 그러니 면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검정고시는 만점을 받아서 이제 등급을 만들어 놨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는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아마 9월 10일부터 이렇게 수시가 된다면 9월 말이나 10월 초중순에 아마 면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는 저희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바짝 하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카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 6대도 한번 보시면 1단계에서 교과 80에 출결 20이다 라고 하는데, 출결의 경우에도 비교 내신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갑니다. 면접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진대하고 신한대가 일괄 합산이 되겠네요. 동시에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고, 안양대가 다시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1단계에서 교과 100, 2단계에서 교과 70과 면접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다. 즉 4월 달에 검정고시 1차를 봤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8월 11일에 아마 2차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아마 성적 결과가 8월 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월 11일 가채점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곧바로 면접 준비를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수능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전략적으로 했을 때 요즘에 뭐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럼 보통 한 3등급을 맞추겠다 싶으면 탐구 하나나 2개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3등급을 맞추면 2개 합이 6 이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가천대나 이런 데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검정고시 입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전형 요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15개 대학에서 교과로 선발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었죠. 그런데 검정고시로만 지원했을 때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명지대와 삼육대, 성공회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대학이 별로 없죠. 근데 학생부 종합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검정고시 친구들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대나 동국대나 뭐 과기대나 성균관대나 시립대나 숭실대나 중앙대 등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거기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여기 노란색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고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원도 가능하고 수능 최저도 없으니까 지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청소년 생활 기록부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부를 대체해서 잘 작성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교과 부분 때문에 검정고시생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학생부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에는 교과 및 세특이라고 해서 세부 특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국어과에서 문학이나 독서나 화법과 작문이나 언론과 매체나 각각 들었던 과목들의 추이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는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뭐 Z 점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게 세부 특기 사항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기록들까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검정고시는 그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대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밀리게 돼요. 즉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크게 보는 게 5가지가 있죠. 전공의 적합성과 경험의 다양성, 학업 우수성과 인성,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발전 가능성, 이 5가지를 보는데 학업 우수성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대체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다. 다만 지원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수시가 6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격적으로 써보는 걸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입시를 준비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소개서에다가 좀 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검정고시 성적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었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전공 과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적더라도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정도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마치고요. 청소년 생활기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서울 과기대나 차이과학대나 강릉 원주대나 한림대나 이런 쪽에서 청소년 생활기록부 시범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친구들과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같은 전형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합격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6개를 쓸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학종 같은 것들은 써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논술이고요. 논술의 경우에는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기대나 시립대나 보면 논술 70에 교과 3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전형 요소들이 논술하고 교과가 있는데 논술이 50%를 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논술의 경우에는 교과 즉 1등급하고 9등급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논술 한두 문제로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결국은 논술만 잘 보면 얼마든지 만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 친구들이 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긴 합니다. 네. 논술만 잘 보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논술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그냥 글을 서술하는 내용이 아니라 답이 있는 논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사고나 특목고의 친구들도 논술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 전형이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논술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논술 전형을 보는 대학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실기 전형인데요. 실기 전형은 보통은 은미체 전형이고요. 그거 외적으로 문학이나 어학이나 또 IT나 공학이나 이런 쪽에 특기자 전형이 있더라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선호하는 대학과 비선호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선호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인서울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격자, 최초 합격자하고 마지막 합격자의 간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좀 비선호하는 대학은 합격을 하고도 다른 데를 지원하고 합격하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최초 합격하고 최저 합격하고 범위가 벌어져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5등급 대 중반 정도의 평균 점수가 나오는 대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6등급이나 7등급도 도전해 보더라도 붙을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취지로 좀 제가 그림을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림은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라고 했을 때 1등급이 4%, 또 2등급이 누적해서 11%그 범위들을 나누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0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수능 비중이 인원이 감소됨으로써 성적이 조금 하락할 수 있더라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특화된 4년제 입시, 즉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문대학이죠. 전문대학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전문대학의 경우가 지금 한 3년 정도 해서 모집 비율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간호보건 계열이고요. 2순위가 기계, 전기, 전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 가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간호 계열의 경우에는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점수대도 높았고, 그리고 전문대일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계열도 수능 최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호 계열이 지원이 가능하면 물리치료나 치위생이나 뭐 치기공이나 이런 쪽 방사선까지도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정고시만 좀 잘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앞서 제가 2022학년도 대입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권과 지방권의 대학의 양극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한 전문대의 니즈나 또 선호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의 경우에도 전문대를 간 다음에 편입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4년제 학사를 취득한 이후에 좋은 선호하는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IT나 뷰티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학력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스펙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대를 더 선호해서 현장에 빨리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려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 4년제가 좋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연하게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의 전형 요약을 한번 해보면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부분은 교과 100%입니다. 즉 검정고시 100%를 가지고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서울권에서 수도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과 이외에 면접이나 실기 전형까지 조합을 해서 선발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전형도 이 한 장이면 다 정리가 되는데요. 작년 기준에서 서울 지역은 검정고시가 94점 정도면 서울 지역에 있는 전문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도권은 85점 이상, 그리고 85점보다 좀 낮은 친구들은 면접 전형으로 가능하다. 이게 작년 입시 때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올해 결과가 발표 나는 걸 보니까 성적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서울권에 있는 전문대는 지금 91점대도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도권은 85가 아니라 80점대도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는 입시에서 수능도 굉장히 중요하고 논술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검정고시를 최대한 올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들의 전형들을 이렇게 쭉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나눠드린 자료에 하나씩 있으니까 조금씩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동양이나 명지, 배와 삼육, 서일대까지는 다 서울권에 있는 전문대죠. 보통은 다 학생부 100으로 보고 있고요. 명지 전문대에 보면 면접 60이 있고 학생부 40이 있는데 이건 일부 학과, 예를 들면 항공 서비스 학과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전문대는 거의 교과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양여대까지가 서울권에 있는 전문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안산대나 인하공전이나 청강문화산업대 이 외에도 경기권에 굉장히 많은 전문대가 있을 텐데요. 이쪽은 교과 100도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전형들이 있어요. 면접 전형도 있고 서류 전형도 있고 실기 전형도 있습니다. 특히 청강문화산업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전문대학인데요. 8개의 스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8개의 스쿨, 즉 학부는 다 전공심화 과정이 있어요. 전공심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4년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만화 컨텐츠로도 유명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 100% 전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평상시에 내가 좀 좋아하는 전공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접이나 실기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나 영상 이런 쪽은 개원예술대나 서울예술대나 동아방송예술대 같은 경우에도 실기 전형도 있고요. 또 면접 전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을 주변 분들에게도 상의를 하고 또 꿈드림의 관계자분들하고도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시고요. 정 많이 복잡하시면 마이진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진학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서울 수도권의 전문대학의 비교 내신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한양여대까지가 서울권이죠. 서울권인데 이건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동양미래대하고 한양여대까지 보면 비교 내신이 95에서 96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죠. 보통 우리가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의 경우에는 4년제 지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서울 수도권의 전문대는 보통 한 3.5등급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에서는 한 94점 정도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성적대가 더 내려가서 91점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가면 스펙트럼이 조금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85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대강 내가 어느 정도의 내신이다 정도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되게 고민하다가 넣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것 중에 어떤 학과가 좋은 학과인가요? 아니면 어느 대학이 좀 좋은 대학인가요에 대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전문대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집 정원도 적기 때문에 수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똑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다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전문대는 그렇게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학교 아니면 좀 더 선호하다라고 판단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칸의 배화여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화여대의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높은 학과가 3등급이었던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유아교육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이죠. 재작년 기준이 되겠네요. 최고 학과가 3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낮은 학과가 4.3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일 높은 학과와 제일 낮은 학과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겠죠. 이 학과의 평균이 3.85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3.85다 그러면 평균 정도의 한 3.85면 이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물론 최고 학과인 유아교육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그림을 앞에 있던 자료인 비교 내신으로만 환산해 보면 가부 여부가 보여질 것입니다. 자, 근데 전문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도 붙고 저 학교도 붙고 여러 학교를 붙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학교를 가게 되겠죠. 그럼 배화여대는 이 친구를 합격시켰는데 다른 학교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성적에 있는 친구를 선발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선발을 계속 하다 보면 합격자 중에서 최저로 붙은 친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배화여대를 보면 최고 학과, 그러니까 유아교육으로 비유를 하자면 유아교육이 처음에는 3등급이었는데 계속 뽑고 선발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문을 닫고 들어간 친구가 3.5등급이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제일 높은 학과가 3.5고 제일 낮은 학과가 5.1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또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학과의 평균이 4.4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해 볼 만한 대학인가를 판단할 때는 합격자 최저를 보시면 안 될 것이고요. 그렇죠? 평균과 최저 사이에서 어느 정도면 해볼 만하겠다. 가상의 선을 그으시면 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합격자 평균의 평균과 합격자 최저의 평균의 차이가 적을수록 선호하는 대학일 가능성이 크다. 왜? 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수를 가지고 비교 내신 환산 후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대학도 상위 학과 트렌드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교의 수시 등록률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기관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수시 등록률이 100%였던 전문대가 있습니다. 한양여자대, 개원예술대, 서울예술대. 그러니까 IT나 또 방송이나 이런 쪽이 있는 대학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전문대학 중에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입니다. 95% 이상이 이제 동아방송예술대부터 부천대, 청강문화산업대 이런 식인데요. 어찌됐든 수시 등록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선호하는 대학이고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대학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합격자 평균의 평균과 합격자 최저의 평균값이 적은 대학 그리고 수시 등록률이 높은 대학이 객관적으로 괜찮은 학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검정고시 성적을 봤는데 전 성적이 좀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의 어떤 질문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면접 전형을 또 보시는 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모 대학의 입시 어떤 요강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대학은 내신을 60%를 반영하고 있고 면접을 4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총점이 1000점인 대학인데요. 내신이 600점, 면접이 400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명목 반영 비율입니다. 제가 앞서서 입시 용어할 때 명목 점수와 실질 점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명목으로는 6대 4의 비중을 보이지만 그 학교의 요강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기본 점수를 350점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신이 9등급이더라도 기본 점수를 350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1등급과 9등급의 점수 차이는 250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면접이 400점이기 때문에 명목상은 3대 2로 내신이 높았지만 실질 비중으로 따지면 내신은 5가 되고 면접은 8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대학을 갈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이 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4년제를 지원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따라서 전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스펙트럼은 4에서 6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신하고 면접을 동시에 보는 일괄합산이거든요. 명지대처럼 내신이 우수한 친구를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최종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이 부족하면 면접을 잘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전문대에서 면접 전형이 가지고 있는 입시의 어떤 매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제가 2년 전에 좀 조사했던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왼쪽에 보여지는 데는 제가 뷰티 쪽을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왼쪽에 보여지는 거는 교과 100입니다. 그 당시에 교과 100이었고 오른쪽은 면접 전형이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대의 경우에는 평균이 4.5였고요. 최저가 5.5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과 최저의 차이도 차이가 별로 안 컸고 평균 점수를 보더라도 한 4등급 대 초중반 정도의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오른쪽에 면접이 있는 전형을 보게 되면 평균값이 5.5등급 대 정도로 보여지고 또 최저는 6에서 7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즉 연성대와 국제대를 따지게 되면 연성대가 등급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 연성대가 이 학교보다 떨어진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학교는 면접 전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급하게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다양한 입시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 마이진로에서는 전공 관련해서 다양한 학과들, 검정고시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컷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서울 수도권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호 관련 대학은 15개가 있어요.
근데 검정고시 성적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90점 이상이면 해볼 만한 대학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100부터 90까지 나열되어 있는 대학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삼육보건대와 서일대와 경민대, 서정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하얀색은 수능 최저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정고시 잘 본 친구들은 당연히 간호보건 요즘에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쪽도 해볼 만하다가 될 것이고요. 물리치료의 경우에는 5개 대학이 있었습니다. 90점 이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방사선이 있고 치기공, 치위생, 그리고 유아교육의 경우에도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보통 85점에서 95점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뷰티 미용의 경우에는 75부터 95까지 더 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IT,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쪽은 85에서 95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즉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은 4년제의 경우에 수시를 6개를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지대나 삼육대를 한번 써보시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써보시고 해서 지원 범위를 한번 넓혀보시고, 그 다음 검정고시를 잘 본 친구들은 전문대도 같이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91점 이상이면 인서울권에 있는 전문대가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성적대가 더 높으면 간호나 물리치료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유망한 아니면 좀 선호하는 것으로 해서 좀 지원해보고요. 그래서 4년제와 전문대를 토탈해서 10개 이상을 한번 써보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의 1시간 한 10분 정도를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한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가 가장 좀 안타까웠던, 아니면 좀 더 열심히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냥 검정고시 100점을 맞아서 명지대를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보면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세요. 4년제도 6개를 쓰고 전문대도 여러 개를 써가지고 일단 합격을 하시라는 얘기죠.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냥 재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1년이 지났을 때도 그 카드 하나만 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똑같은 고민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일단 합격이 되면 내가 전문대인데 여기서 전공 심화를 해서 대학원을 가볼까? 아니면 편입을 한번 해볼까? 과를 바꿔볼까?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장에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는 신입학에 대한 얘기였어요. 신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입시 제도 중에서는 대학교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가는 전형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게 요즘에 서울의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입시 트렌드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컨설팅을 하게 될 때 친구들한테 컨설팅을 할 프로세스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능을 준비합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검정고시로만 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교과 면접으로 명지대를 얘기하거나 삼육대를 얘기하고 아니면 전문대를 얘기를 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데 한두 과목을 준비한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는 지방국립대까지 얘기를 하겠죠. 결국
수능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냥 막연히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친구들은 논술 아니면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좋은,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을 가세요. 가고 대학에서 대학으로 가는 것이죠. 간단하게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학교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가는 편입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에는 서울권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1구간부터 6구간까지 해서 인서울권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7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대나 전문대나 학점은행제 출신 친구들이에요. 그럼 오른쪽 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표를 보면 1구간 있죠. 합격대학의 1구간이 있죠. 그러면 이 노란색 글씨를 한번 보시게 되면 7구간, 즉 7구간은 지방대나 전문대나 학점은행제 출신이 1구간, 연세대나 고려대를 간 비중이 21.4%라는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맨 밑에 행에 있죠. 두 번째, 2구간은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에서 이화여대까지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7구간 출신의 친구들이 57.4%를 차지한다, 이런 느낌이 그 표의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상위권 대학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검정고시에만 매몰되어서 명지대만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계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검정고시 친구들이 그 명지대를 하도 선호를 해서 명지대 수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상위권에 있는 것부터 해서 명지대 수준까지 합격한 친구가 작년에 7,082명 중에 4,434명이었어요. 중복 합격도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지방 4년제나 전문대나 학점은행제 출신이 토탈에서 56.2%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신입학에서 최대한 좋은 데를 가시라는 거예요. 전문대든 4년제든. 그리고 합격하고 고민하시라는 거죠.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입시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입시가 3등급 이내까지, 즉 23%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재수를 했을 때 재수 성공률도 제가 아까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3등급 또는 3.5등급 이내의 친구들이 성적이 상승하는 비율은 51%다. 3.5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는 경우는 32.39%에 불과하더라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편입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편입은 편입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영어나 또 영어 또는 수학을 보면 되는데, 영어와 수학을 보지 않고 면접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권에는 삼육대가 보이고요. 경기 인천에 한경대, 강남대, 대진대, 이런 데가 전부 다 면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의 학교들은 다 국립대를 뜻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신입학도 있고 편입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진학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대를 가서 대학원을 가셔도 되고요. 대학교를 가서 편입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하시고, 일단 9월달 아니면 여러분들이 8월 11일에 보는 검정고시 2차에서 최대한 성적을 잘 많이 올려서 올해 수시, 9월 수시에서 4년제는 6개를 반드시 쓰시고, 전문대는 4개 이상 해서 토탈에서 10개 이상을 반드시 써서 합격한 다음에 고민을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서류 면접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준비는 했는데,
이게 저 다음에 이어지는 강연에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조언을 구하세요. 여러분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입시 정보는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례를 일반화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모으세요. 모으기 힘드시면 꿈드림에 문의를 하시거나 마이진로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넓게 지원하시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상위권 대학도 한번 써보세요. 그건 입시에 대한 태도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덤비시고요. 그리고 합격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2022학년도 대학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인터넷상으로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정시 안내는 안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정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는 만약에 여기서 또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마이진로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6월 달에 모의평가 본 점수대나 이런 걸로 문의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시 얘기를 뺀 이유는 이제 오늘이 이제 수시에 대한 입시 부분이고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수능에 대한 내용은 좀 뺐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 얘기를 계속 해달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올해 이제 그 뭐 기하 벡터나 뭐 그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보통 한 3등급 정도 부분으로 이제 대학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그 뭐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3점 상위 한 3.6% 정도 안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입 한 1% 안에 들어야 뭐 8개 대학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정시에 대한 질문들이 좀 구체적으로 올라오면 제가 답변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면접 때 유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인데 지금 이제 면접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준으로 봐줘야 되는 게 명지대 면접 리스트가 있어요. 필요하면 제가 그 경기 꿈드림 쪽에도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3년치 면접 질문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글의 성격으로 따지면 설명문이 아니라 광고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각의 어떤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좀 스킬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적어도 질문은 한 6가지 주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잠재력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이게 이제 그냥 보편적인 어떤 질문 중에 인트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원 동기가 나올 겁니다. 많고 많은 학교 중에 왜 우리 학교를 지원하였느냐, 그 다음 합격한다면 학교 생활 계획은 무엇이냐, 그리고 졸업 후 진로는 무엇이냐에 대한 크게는 7가지, 적게는 6가지에 대한 주제가 있을 것인데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홈페이지 학과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어떤 교재가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1일 그 검정고시 2차가 끝나면 어차피 주사위는 다 던져진 거죠. 이제는 변수가 없죠. 변수는 면접 하나만 있어요. 남은 1개월 동안 착실히 준비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 등급에 관한 자료는 있는데 설명해서 전부 다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이진로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시로 지원하는 게 낫겠죠는 제가 우리 친구가 정시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기준점이 있어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대로 진학하면 다음에 대학원으로 가야지 취업률이 높냐? 취업률이 높은 것과 취업의 질이 좋은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떤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전문대를 진학한 다음에 곧바로 대학원을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대를 졸업하면 전문학사가 나오거든요. 대학원을 가려면 학사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학점은행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편입을 해서 4년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전문대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서 학사를 취득한 다음에 이제 가면 될 것 같고요. 5배수에 할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학과에서 10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1단계에서 5배수라는 얘기는 50명을 뽑는다라는 거죠. 1단계에서 5배수. 다르게 표현하면 500%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2단계에서 100% 최종을 선발한다가 되는 거니까 우수한 친구를 50명을 선발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40명을 자르고 10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 진행 쪽에 제가 보니까 다음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마이진로 쪽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쪽 경기도 꿈드림에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